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시대가 더 앞당겨진 상황인데요. 특히 다양한 SNS를 통한 소통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에서는 SNS 콘텐츠 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학과인지 오늘 목포과학대학교 안용성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목포과학대학교에서 SNS 관련 학과가 신설되는데요. 이게 어떤 학과인지 좀 네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네네네. 같아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포과학대학교에서 SNS 관련된 학과를 21학년도에 새로 신설해서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가히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정식 학과에서는 뭐 내년도에 또 새로 이제 저희와 유사한 또 학과가 다른 대학에서도 뭐 생긴다고는 하는데 또 뭐 저희 이 전남 목포 지역에서는 최초이고 또 뭐 국내 최초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요즘 1인 미디어 시대 또 1인 크리에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도 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또 자신만의 어떤 개성 있는 창의성 있는 어떤 상품을 만들고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콘텐츠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네. 요즘에 1인 미디어가 굉장히 일상화됐는데요. 네네네, 대중화되고 그렇죠. 있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학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어떻게 이런 학과를 신설하게 됐는지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실용음악과를 원래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마다 개인 창작물로 해서 유명 음원 포털 사이트에 본인들의 창작 작품들을 유통시키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레코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편리하게 본인의 어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아예 이것을 그러면 실용음악과와 어떤 그런 연계해서 그쵸. 개인 그 1인 미디어 TV를 만들어서 그걸 하게 되면은 요즘 또 교육 분야에서도 또 그렇고 산업 분야에서도 또 특히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융복합 학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그 학생들이 뭐 어떤 교수님들이란가 아니면 레코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스스로가 자기 작품과 그 어떤 창작물을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TV를 만들어주고 그런 계기를 하는 것이 졸업 후에도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저도 개인 방송에 관심이 많은데 네네. 저도 뭐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즘에 하도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런 학과 신설된다고 하니까 저도 좀 눈길이 가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받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네네네.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요, 뭐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MCN 비즈니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음악 출판 그다음에 영상 뭐 등의 어떤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작권 네. 시대이기도 하지요, 또 지금. 그래서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과 그다음에 그 자기 창작물 그다음에 자기 채널에 관련된 것들을 촬영, 편집, 연출,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그 상품들을 직접 본인이 또 유통할 수 있는 요즘 뭐그 스마트 스토어라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그 아마존 FDN이라고 해서 그 개인이 일반 기업이 아니더라도 혹은 어떤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본인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 개인 미디어에다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 아마존 FDN을 통해서 또 유통을 시킬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1인 창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어떤 그 취업이나 창업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한 관련된 교과목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이라든지 하여튼 뭐 등등 다 그 복합적으로 해서 좋은 자신만의 어떤 채널과 창작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학과는 세 개의 전공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전공과 마케팅 전공과 비즈니스 전공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덕션 전공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촬영, 편집,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 뭐 등등에 관련된 제작과 관련된 그 전공 트랙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케팅 전공이라고 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아마존 FDN 같은 그런데 본인이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 비즈니스 과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케팅 과목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티스트 전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이제 배우는 것은 다 똑같이 세 개 전공 트랙에 있는 교육 과정을 똑같이 다 이제 교육을 받고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졸업 후에 본인은 이제 프로덕션 제작 쪽으로 갈 것인지 혹은 마케팅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아티스트 전공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유튜버라고 할 수 있겠죠. 유튜버로 갈 것인지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자신의 TV만 운영하는 그런 네. 사람이 될 것인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프로덕션 전공, 그다음에 마케팅 전공, 그다음에 아티스트 전공 이렇게 세 개의 전공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미치는 효과, 네네. 영향도 궁금한데 교수님께서는 네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4차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된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18세기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네. 해서 대량 그 생산이 되게 되고 2차 산업혁명이라 하면 1876년도에 통신, 전기 등이 발명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더 초대량 생산화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등이 이제 사이버 어떤 세계가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됐는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어떤 그런 기능들이 무슨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뭐 등등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또 요즘에 청년 취업난 등을 고려해서 볼 때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점점 이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저희들의 일자리를 다 대신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안 그래도 취업도 어렵고 또 기존의 기성세대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그러면 이 일자리가 다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다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말 한마디로도 뭐 핸드폰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말 한마디로도 이제 다 되는 세상인데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포레스터 연구소에서 2025년경 뭐 자동화 로봇으로 인해서 뭐 전체 인구가 일자리 인구가 16%가 이제 줄어든다는 말도 있고요. 뭐 30년이 되면 뭐 심지어는 뭐 유수 같은 경우도 90%가 인공지능 로봇이 다 생산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또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맥켄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800개 직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창의력을 요구하는 4%의 업무하고 감정 인지를 필요로 하는 29%의 업무는 인공지능화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학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촬영, 편집, 연출 뭐 등등 뭐 글쓰기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교육을 받지만 가장 핵심은 창의력과 감정적인 인지가 꼭 필요로 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러한 청년들, 인재들과 또 혹은 중장년 등들의 어떤 재교육,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상당히 기여가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요즘에 AI 아나운서가 나와서 네네. 보면서 움찔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참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제가 뭐 언론계는 잘 모르겠으나 네. 뭐 언론계에도 좀 더 창의력과 예. 감정 인지 능력을 더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들이 더 개발되고 또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좀 열심히 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네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말 그대로 진짜 혁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따르면서 네네. 인재상이라든가 네네네. 그런 우리가 뭐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럴 네네, 때도 우리가 네네, 시각이 네.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SNS 관련 학과가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그 SNS 관련된 저희 그 목포과학대학교 이 학과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에 맞는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필요로 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발전을 할 텐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인재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의성과 감정적인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이 필요로 하는 직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또 뭐 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그 뭐 강남에 있는 큰 S모 병원에서 큰 대학병원에서 그 굉장히 그 중증 암 환자들 혹은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섬세한 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어떤 큰 대수술인데 AI 로봇이 그 수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그 대학 교수한테 의사한테 수술을 받을 것인가 해서 저도 그걸 흥미롭게 사실은 수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교수님들보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뭐 20년, 30년 동안 수술 경험이 있던 사람보다도 AI한테 수술을 받겠다는 그 퍼센트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뭐큰 차이는 없었지만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그 AI의 어떤 인공지능이나 거기에 딸려 있는 그런 어떤 의료 어떤 그 기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아니면 혹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어떤 책임 소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그 AI에 대한 인식이 이제 친근하게 지금 이 사회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다가왔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인재상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고 또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인간상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모 파덴스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모 파덴스는 호모 루덴스하고 호모 파베르의 어떤 그런 융합한 형태를 이제 호모 파덴스라고 하는데요. 네. 호모 루덴스는 이제 재밌게 즐기고 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인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호모 파베르는 도구를 사용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인간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합성어로 호모 파덴스라는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뭐 인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어떤 일이나 업무나 능력에 있어서 그 의미와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인재로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교육 방식과 어떤 예전에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런 사회인의 어떤 직업인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어떤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서 재미와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선 도전하는 그런 호모 파덴스라는 인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요즘에는 휴먼 클라우드라는 어떤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용주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사용을 하고 채용을 하고 네. 채용을 하고 또 업무 같은 경우도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그것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 기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형태가 생기기도 하고 네. 하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또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 인재상을 또 계속 개발을 하고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 방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리고 대학을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분 중에도 이제 네네. 관심을 갖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로일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 여러 가지의 무슨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등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영상, 혹은 미디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방송, 또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1인 크리에이터로서 또 활동할 수도 있고요. 네. 유튜버로도 활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방송이라 하면 이제 일반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방송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TV에서 보는 모든 프로가 방송국 안에서 다 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참고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실제로 뭐 요즘 뭐 아마 우리 앵커 선생님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뉴스 시사의 어떤 등 뭐 중요한 몇 개의 어떤 그런 걸 빼놓고는 네. 대부분 뭐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대부분의 어떤 프로들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이다 할 정도로 외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외주 제작사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서 꼭 유튜버가 안 되더라도 영상 촬영 제작 뭐 등등을 배워서 그러면 뭐 방송 3사나 종편 채널에 가지 않으면 뭐 길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주 제작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또 많은 필요로 하는 또 창의성을 갖고 있고 또 경험과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 개인 사업도 할 수 있겠죠. 네. 예, 뭐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네, SNS 크리에이터 학과에 이제 첫 발을 띄게 되는데요. 네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인재상도 있고 있지만 그 요즘 새롭게 또 떠오르는 인재상이 이제 메이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세계 드론 시장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DJI라는 그 회사의 왕타오라는 그 중국 그 메이커인데요. 그래서 그 네. 메이커라는 어떤 뭐 새로운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커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그 암기식 교육과 그다음에 스펙 쌓기로 쭉 일관되어 오던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방식 이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그냥 단순히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또 해서 과연 그런 지금 말하는 그 왕타오 같은 창의성을 갖고 있는 그런 메이커가 돼서 어떤 1인 그 창의성 있는 1인 어떤 그런 미디어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숙제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연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타인이나 어떤 뭐 그 기업이나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이제 단체를 이제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메이커를 그다음에 그 창의성 있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본인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 강조된 그런 인재를 만들어서 각각의 그 교육을 받은 개인한테는 물론이고 또 지역 사회 또는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우리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 또는 중장년층을 네. 키워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목포과학대학교 SNS 관련 학과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로 새 시대에 걸맞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장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네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 안용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과학대학교가 신설한 SNS 관련 학과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